최강 시사 박대기의 눈. 네, 박대기의 눈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소수가 없어서 지금 물류대란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요소수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디젤차 운행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예. 최근에 나온 디젤차들은 주유구를 열면 뚜껑을 열면은 보통 휘발유차는 기름 넣는 구멍만 있잖아요. 예. 그 옆에 작은 파란색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뚜껑이 있거든요. 예. 그걸 열고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이제 주입을 해줘야만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요소수라는 거는 이제 물에다가 요소를 탄 이 물질인데요. 예. 이거는 그 차 안에서 좀 냄새 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차 안에서 배출가스가 원래 나갈 때 질소산화물이 유독한 이런 물질이 나가게 됩니다. 예. 디젤차 같은 NO2, 경우에는 예. 그거를 이제 배기가스 배출구 직전에 물을 뿌려줘서 이 요소수를 뿌려줘서 유독하지 않은 물질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친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능인데요. 아, 요소수가 그러니까 이 질소산화물을 공기 중에 배출해서 초미세먼지 네. 이게 나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거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디젤차에는 의무적으로 장착이 돼 있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이 요소수가 없이는 운행이 안 되는 디젤차가 215만 대 정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215만 대. 이 중에서 이제 화물차, 특히 이제 디젤차는 화물차가 많을 텐데요. 네, 이제 예.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 한 55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대형 화물차가 사실은 또 물류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들이고. 네. 그런데 요소수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 전국적으로 이제 물류난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 화물차가 멈춰서서. 예, 지금 아예 요소수가 떨어진 상황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일부 주유소에는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주유소마다 판매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있어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막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승용 디젤은 좀 형편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몇천 킬로미터마다 한 번씩만 주유하면 되기 때문에. 아, 승용도 예. 이게 가솔린 차도 원래 아니 승용 디젤. 승용 디젤도. 예, 예. 승용 디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기가 길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이 대형 화물차로 갈수록 그 주기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300~400km마다 한 번씩 이 주입을 해줘야 되는데. 아, 서울 부산 뭐 네, 왔다 서울 갔다 부산 가면 한 번씩 이 주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 파는 주유소들이 많아지고 예.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화물차 운전사 분들이 많이 뿔이 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 화가 나셨겠는데 이게 네. 한 통에 얼마예요?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10리터들이 한 통에 7,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였거든요. 7,000원에서 10,000원. 네, 10리터들이 정도가. 10리터를 그러니까 한 400km 가면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지금은 그 가격이 판매를 하는 곳은 한 2만 원 정도 받고요. 아, 2만 원에도 판매를 안 하는 곳이 올랐고.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가는데 인터넷에는 무려 12만 원까지 판다고 합니다. 12만 원? 예, 10배 이상 이게 가격이 오른 거죠. 7,000원에서 10,000원이었던 게? 예. 아우, 이게 요소수가 이게 국내 생산이 안 됩니까? 원래 2011년까지는 국내 한때 이제 세계 최대 요소 공장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요소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예. 이유는 뭐 당연히 환경 때문에 예, 그렇겠죠. 외국산 환경 문제도 있고 예. 외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이 밀려서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이렇게 예. 수입되는 제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제 결국 문을 닫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수를 만드는 물질이 요소라는 물질인데 예. 요소수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을 타서 만들고 있는데 예,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라는 물질은 요소는 수입해 와야 되는 예, 거군요. 97%를 중국에서만 수입합니다. 97%를? 예, 올해 기준으로 97%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석탄난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뭐 여러 가지 호주와의 갈등이나 또 뭐 올림픽 준비 이런 것들 때문에 석탄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하면서 석탄난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소는 석탄에서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소도 중국에서 부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요소를 수출을 제한을 걸었습니다. 중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죠. 요소를 구하기. 그러면서 이제 요소수를 구하기 참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호주와의 갈등의 여파가 여기까지 튀네요. 나비 효과라고 할 수 나비 있죠. 효과네요. 완전히 호주와의 갈등, 석탄 부족, 중국도 석탄 부족하고 요소는 석탄에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만 어떻게든 공급도 모자라니까. 특히 이제 요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소수로도 쓰지만은 예. 요소 비료로 많이 쓰거든요. 아, 비료로도. 예, 중국에서 이제 내년 농업
비료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또 전 세계적으로 비료가 부족하다 이런 요새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국 농업과 산업 전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소를 명시적으로는 수출 규제를 안 하는데 왜냐하면 WTO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 검사를 강화한다는 핑계로 지난달 15일부터 지금까지 통과는 안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출이 그러니까 요소 수입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런 게 전부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돼 있네요. 결국은 이제 콩 가격이 올라가고 비료 가격 올라가면서 콩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고 식품까지도. 네. 그렇습니다. 요소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예.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한 가지 품목 아주 중요하지만 사소했던 한 가지 품목이 빠지면서 그 품목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전적으로 의존했다 보니까 화물차가 멈춰서게 되면은 단순히 요소 가격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물가 대란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유소마다 있는 휘발유 경유 같은 경우도 탱크로 우리가 와서 실어줘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뭐 마트 같은 데 있는 상품들도 산지에서 못 올라오는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수출 물량, 수입 물량 등을 컨테이너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썩어버리는데.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정부 뭐 대책은 있습니까? 네, 어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문제가 사실 어느 부처 소관인지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친환경 장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단 관할을 하고 있고 또 뭐 수급 불안이기 때문에 산업부도 관할하고 있고 자동차기 때문에 국토부도 관할하고 있고 이래서 이제 7개 부처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어제.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딱 이렇다 뾰족할 이런 답은 나오지 않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거래처였던 중국이 빨리 허가를 내주기를 좀 협조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다른 수입선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요소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새로 수입선을 뚫는 게 단기간에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러시아 정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요. 국내 물량은 다음 달 말 정도에 아마 끝날 거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저 카타르 이런 쪽에서 이제 요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다변화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왜 미국에서 마스크 대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마스크를 만드는 나라여서 이게 빨리 해결이 됐는데 미국은 마스크 못 만들어서 왜 포드 자동차에서 마스크 만든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루이비통 뭐 마스크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손소독제 만들고 이런 화장품 회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글로벌 공급망 체인의 어떤 한 사슬이 끊어지면 정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확확 일어날 수가 있는 특히 거네요. 이제 코로나19 전후 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런 일이 와이어링 하니스부터 시작해서 또 자동 차량용 반도체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두 품목씩 구멍 나는 계속 생기고 있고요. 또 코로나 이전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불화수소 분쟁 이런 것들 떠올려 보시면은 예전에는 좀 평화로웠던 시대에는 아주 당연했던 그런 체인 공급 사슬이 지금은 이제 하나씩 두들겨 봐야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미중 갈등으로 점점 경제 구역들이 이제 불락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면은 환경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본부처가 모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게 아니냐. 맞습니다. 공급망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요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그럼 요소를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평상시로 돌아가게 되면 요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마스크 공장이 많이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최선은 그러니까 공급망을 우리가 다변화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KBS 박대기 기자 박대기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